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폴스타4예요. 근데 전에는 싱글 모터를 제가 시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듀얼 모터. 싱글 모터 때는 272마력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272마력짜리 모터가 앞에도 또 붙어. 그래서 합산 출력이 544마력, 시속 100km까지 3.8초 만에 쫙 고성능 전기차가 됐어요. 근데 가격이 불과 500만원 차이밖에 안 돼. 이거는 당연히 500만원 추가해서 듀얼 모터 544마력짜리 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그거 외에도 이게 사륜구동이니까 코너링 하거나 뭐 이랬을 때도 이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오늘 약간 바닥이 조금 젖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후륜구동 볼 때는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륜구동이니까 조금 좀 마음이 놓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 듀얼 모터로 하는 게 5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당연히 이걸로 가는 거죠. 띠리링 폴스타4의 디자인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디자인은 그냥 퍼펙트예요. 지금은 사임을 하셨지만 잉앤라트 씨 디자이너 출신이 폴스타의 제일 높은 분으로 계실 때 개발된 차예요. 당연히 디자인이 안 좋을 수가 없지. 프리미엄 전기차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진짜 단적으로 보여주는 차입니다. 전기차니까 앞에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게 하면서도 요런 폴스타만의 아이덴티티, 기억 니은 램프, 요런 주간주행등 딱 넣으면서 요즘 유행 헤드램프가 있는 듯 없는 듯 LED 램프로 바뀌면서 이런 광원, 뭐 전구식 이런 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헤드램프 사이즈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쭉 오면은 22인치 피제로 타이어가 그립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윈터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가 아니고 그냥 서머 타이어 껴져 있습니다. 265, 40, 22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브렘보 포피 브레이크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다 옵션입니다. 22인치 휠, 브렘보 브레이크 이런 거 다 옵션이고 카메라 여기다 넣는 건데 디자이너 CEO가 아니었으면 그냥 조그맣게 넣었을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쭉 빼가지고 넣으니까 여기가 조금 더 늘씬해 보이고 좀 길어 보이고 막 이런 거. 사이드미러 거울 자체가 케이스 따로 있고 거울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거울이 그냥 사이드미러로 되어 있고 밑에 카메라를 여러 개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되게 멋스럽지. 폴스타4 이런 식의 재원 레터링 이런 것들을 차에 간결하게 박아놔서 약간 전자제품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준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풀옵션 모델이라서 9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듀얼 모터에다가 이것저것 옵션 다 넣어가지고 폴스타4 중에 거의 지금 가장 비싼 폴스타4에서 여기도 보통 모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걸 바디 컬러로 다 칠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줬어요. 요 바디 컬러로 바꾸는 것도 150만 원짜리 옵션인가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컬러는 그냥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마그네슘 컬러입니다. 폴스타의 흰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누런 느낌이 나는 진짜 흰색 같은 스노우 컬러가 있고 요거는 마그네슘 컬러라 그래서 약간 은빛이 도는 흰색입니다. 요것도 폴스타의 이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컬러예요. 폴스타의 깔끔하고 직선적이고 뭐 요런 느낌을 잘 보여주는 마그네슘 컬러. 그리고 당연히 손잡이는 달릴 때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열 때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요런 플러시 타입의 손잡이고 프레임리스도 여기도 프레임리스도 그리고 문짝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레이존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클리어 도색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됐고 그리고 요런데 이제 도 힌지라든가 이런 것들 도 뭐 철판 접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주물 떠가지고서는 따로 만든 거. 보면 볼수록 디자이너가 CEO가 되면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퍼펙트한 디자인이고 조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요 쿼터 글라스를 요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르면은 C필러가 좀 더 두툼해 보이면서 좀 더 역동적인 거 요렇게 자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멋으로만 나와 있는 유리창이 아니고 진짜로 보이는 유리창입니다. 밖에서 또 안은 잘 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오페라 글라스 역할을 하는 쿼터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구는 전동식으로 열리는 충전구가 들어가 있고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을 이쪽에서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스타의 가장 큰 특징이 유리창처럼 보이는 파팅 라인만 있을 뿐 뒷유리창은 없습니다. 뒤를 보는 거는 저기 위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룸밀러로 뒤를 보는 건데 주행 중에는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불편한 거는 뒤에 유리창이 없으니까 후방 블랙박스 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달래면은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달 수는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큰 충격을 받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차에 있는 몇 개의 카메라가 사고 나기 5초 전까지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뒷유리창을 왜 없었냐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뒷도어를 딱 열었을 때 여기서부터 열리죠. 만약에 뒤에 유리창이 있다 그러면은 뒷유리창을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을 뽑아서 뒤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고
요 정도까지 열리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은 요 문이 열리는 힌지가 여기쯤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쯤에. 그러면은 뒷좌석 머리가 여기 도 힌지 때문에 좀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요 뒤로 밀어서 도어를 요 정도까지만 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아우디나 이런 차들의 패스트백 스타일 도어 열리는 거 보면은 도어가 활짝 열리는데 요거는 그 정도로 활짝 열리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요 정도까지만 열리는데 요렇게 열리기 때문에 도어 힌지를 뒤로 밀어서 설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뒷좌석 머리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트렁크 열리는 각도라 뭐 이런 것들은 여유롭기 때문에 트렁크에 뭐 짐 넣고 빼고 뭐 이러는데 아무런 불편한 게 없습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한 1m 정도의 깊이에 폭도 뭐 1.2m 뭐 요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하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기 부족함이 없고 예, 요 바닥판은 이렇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 상태에서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뒤에 시트를 접으면 긴 짐도 실을 수 있게 그리고 차박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공간 설계나 이런 디자인 이거는 그냥 퍼펙트다. 그냥 최고 수준이에요. 미디어 오토. 실내 디자인도 뭐 그냥 퍼펙트죠. 자동차 실내 공간이란 무엇인가, 운전자에게 어떤 느낌을 줘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직선으로 쫙쫙 하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좋은 느낌을 주죠. 차를 딱 타서 몰려고 그랬을 때 모든 게 다 정돈이 딱딱딱딱 돼 있으니까 편안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피트 피니시나 뭐 소재감이나 뭐 이런 것도 디자인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컵홀더는 쓸 때만 컵홀더고 안 쓸 때는 깔끔하게 닫아놔야지. 이래야 프리미엄 자동차죠.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수납 공간으로 다 마련을 해놓고 트레이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디테일들이 스포츠웨어 같은 거 보면 지퍼로 딱 닫는 그런 느낌을 줘서 약간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을 줬죠. 요런데 이제 의류에서 볼 수 있는 탭 같은 느낌도 주고 그래서 패셔너블한 느낌도 주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 요런 것들도 그렇고요. 요 바닥 매트도 그렇고요. 요게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야 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소재가 무엇인지 다 써놨어요. 바닥 매트도 보면은 모노 매트리얼 그 다음에 PET 100% 이런 식으로 성분까지도 다 써서 진짜 실질적인 재활용을 할 수 있게 다 배려를 해놨습니다. 이런 거는 좀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도 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국제 표준으로 그냥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승차는 폴스타4의 풀옵션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 옵션까지 다 했어요. 요거 안 하면은 인조 가죽 시트인데 이제 요거는 아주 질 좋은 나파 가죽에 타공까지 다 해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도 되고 또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또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음질도 더 좋아집니다. 가운데 여기는 이제 주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간결하게 나오고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인데 요거 보시면은 T맵이 들어갑니다. T맵 플로라든가 누구 오토라든가 이런 걸로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메뉴 조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영상을 여기다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룸밀러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울도 됩니다. 그리고 지붕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유리로 많이 돼 있잖아요. 요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배터리 깔고 그 위에 시트를 앉다 보니까 시트가 조금 높아지니까 머리 공간이 조금 협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철판으로 되어 있고 내장재로 또 뭐 하고 뭐 이러면은 지붕이 조금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로 딱 해놓으면은 머리 위 공간도 여유로워지고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지고 그리고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닥에서 진짜 든든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전체를 유리로 해도 차체 강성이라든가 이런 게 바닥에서 워낙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전기차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글로브 박스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브 박스 여는 데가 있고 에어컨 송풍구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가운데 에어컨 송풍구 양쪽 끝에 에어컨 송풍구 이렇게 있고 하만카돈 스피커가 여기저기 내장재 있고요. 카메라도 여기저기 내장재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카메라는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입니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켜놓고 졸거나 딴 놈 팔거나 뭐 이럴 때마다 경고를 주는 그런 카메라도 여기서 운전자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보고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뒷좌석에 가족을 태우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요 정도 앉는데 요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요 정도 딱 앉으면은 주먹 한 3개 정도 들어가요. E클래스나 5 시리즈 정도의 고급 세단 수준의 실내 공간 충분히 나와주고요.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도 여기도 있고 벽 쪽에도 있고 그리고 USB
USB도 있고 따로 에어컨 조절을 한다거나 또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로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도 LCD 창으로 터치식으로 조작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뭐 이런 것까지도 될 수 있고, 뒷좌석에 통풍 시트는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팔걸이를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 수납 공간도 있고 앞에서 이렇게 컵홀더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돼요. 제일 눕힌 상태에서는 제법 릴렉스하는 그런 자세까지도 나오고요. 뒤로 눕혔을 때도 머리가 여기 닿을랑말랑하지만 닿지는 않잖아요. 뒷유리 창이 없이 뒤에 트렁크를 좀 작게 설계했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를 뒤로 했을 때도 머리가 여기 안 닿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만 보면은 대충 다 봤는데 안 본 게 프렁크를 한번 보죠. 프렁크는 여기 레버를 2번 당기면은 프렁크 열리고요. 대중 브랜드가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 마감을 했고, 여기 딱 열면은 프렁크가 아담하게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보고 544마력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고고! 미디어 오토. 저희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전에 우리 누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하만카돈 답지 않게 음질이 꽤 괜찮다. 근데 이제 바워앤윌킨스나 뭐 이런 거보다는 약간 뭔가 좀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저는 언제나 이렇게 오디오 테스트할 때 블루투스 통해서 유튜브 뮤직으로 이렇게 듣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장된 걸로 이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다르네. 네, 유튜브 뮤직으로 이렇게 통해서 듣는 거랑 플로어로 그냥 듣는 거랑 음이 훨씬 더 단단하고 이렇게 꽉 뭉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고, 유튜브 뮤직 통해서 블루투스로 듣는 거는 약간 헐렁합니다. 근데 제가 모든 차들을 다 이렇게 테스트를 동일한 상황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블루투스 통해서 듣는 요런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는 이걸로 듣고 어떤 차는 이걸로 듣고 어떤 차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장 일반적으로 음악 듣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통해서 블루투스로 이렇게 듣는 거를 하는데, 진짜로 좀 음악 감상을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플로어로 들으시는 게 훨씬 낫네요. 이 마이클 잭슨 음악은 또 왜 이렇게 얘는 맑게 재생을 잘하지? 마이클 잭슨 빌리진에 최적화된 오디오 세팅인데요. 빌리진은 엄청 또 맑게 들려.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들이 막 들릴 때 소리가 이렇게 오면서 약간 엉키면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호텔 캘리포니아는 뭐 관객 소리, 북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들리는데, 좋은 오디오로 들으면은 공간감이 생기면서 나도 관객의 한 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좋은 오디오로 들으면은 막 떠드는 애들이 돼. 뭐 관객 소리가 막 귀찮게 들린단 말이에요. 약간 귀찮게 들립니다. 하만카돈 이 폴스타4에 세팅된 거는요, 파워풀한 거는 진짜 짱이네요. 그 어떤 오디오보다도 파워풀하게 그냥 빵빵 때려줍니다. 막. 자, 이제 진짜로 달려볼게요.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행 들어가면은 크리핑을 켰다가 하는 크립 켜기, 이거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슬슬슬슬슬 나가는 거를 크리핑이라 그러거든요. 요 클리핑이 되게 할 거냐 안 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 요게 이제 회생제동을 얼만큼 할 거냐, 회생제동을 끌 거냐, 낮게 할 거냐, 표준으로 할 거냐. 네, 저는 그냥 표준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전력 공급은 요게 이제 주행 모드에 관련된 건데, 멀리 가는 거, 레인지를 늘릴 거냐, 성능을 늘릴 거냐. 네, 일단 레인지 늘리는 요런 걸로 해놓고, 스티어링 느낌이 가볍게 단단하게 했는데, 가볍게 하면은 휙휙 돌아가요. 그냥 한 손으로도 22인치 타이어를 그냥 휙휙휙휙 돌리게,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는데 단단하게 하면은 점점 좀 아파요. 네, 요건 가볍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이 표준으로 할 거냐, 민첩하게 할 거냐, 단단하게 할 거냐인데, 표준으로 해놓고 시속 30km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승차감이 지금 가장 좋은 모드고요. 단단하게 하면은 약간 스포츠 드라이빙에 서스펜션이 약간 딱딱해져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딱딱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요 차이예요. 가장 승차감이 좋게 여기 30km로 먼저 달려볼게요. 타이어가 피렐리 P0거든요. 거의 양산차에서 달 수 있는 가장 초고 성능 여름용 타이어인데, 그립이 좋은 대신에 바닥에 있는 모래가 막 타이어에 달라붙는 타이어예요. 이런 데가 좀 바닥에 모래 튀는 소리가 들리죠. 이 정도 승차감이면은 에어 서스펜션 없는 차 치고는 거의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단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제 퉁퉁 튀는 걸로 바뀌네요. 슥 퉁퉁 튀는 걸로 바뀌네. 요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절하는 거는 퍼포먼스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도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변 서스를 안 하면은 표준에 가까운 약간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나오고, 가변 서스를 하면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세팅이 더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적으로 뭐 전기차 사운드를 뭐 해주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로 해놓고 그러면은 이런 데에서 이제 핸들링이 이제 말도 안 되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카메라 꽉 잡아야 돼. 응. 어휴, 이게 2톤이 넘는 차인데 이거를 이렇게 잡는다고? 전기차의 이 4바퀴 제어나 파워도 그렇고 핸들링 제어 이런 거는 진짜 내연기관이 못 따라와요. 내연기관으로 막 500마력 넘어볼까 막 뭐 이러고 있어도 500마력 넘는 내연기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500마력 넘는 게 뭐 7천만 원대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4바퀴 제어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9차선 변경 이렇게 해도 타이어 끌리는 소리도 안 나고 전기차가 월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서 제가 그냥 슬슬 속도 많이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슬슬 이렇게 해도 시속 40km 정도로 그냥 슬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통일동산 주차장은 주차장이에요. 여기서 막 격하게 운전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 이제 관계자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마일드하게 이제 요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는데 여기서 드리프트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한번 다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뭐 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 오시면은 평소 때는 막혀 있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자, 폴스타4는 배터리가 10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싱글 모터도 100kWh, 듀얼 모터 544마력짜리도 10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싱글 모터 때는 아무래도 효율이 좋죠. 모터 하나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100kWh 배터리로 511km를 갈 수 있게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전기차 중에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긴 차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듀얼 모터가 되면서 400km가 채 되지 않는 39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65%밖에 안 남았는데도 주행 가는 거리가 365예요. 그리고 제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가 92%였는데 그때 500km 넘게 주행 가는 거리가 찍혀 있었거든요. 퍼포먼스 주행을 하는 게 아닌 이상 듀얼 모터로도 100kWh 배터리 가득 채우면은 500km는 무난하게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에서 승차감, 바닥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 과속 방지턱 넘을 때 한 50km 정도로 넘으면은 잘 넘어요. 아, 코너링은 진짜 진짜 욕이 슬슬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욕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좋네 약간 이런 거. 달리는 느낌은 깔끔합니다. 그냥 길이가 4.84m 5m 거의 다 되는 차인데 듀얼 모터인데도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데서 차선 줄어들 때는 그냥 휙 돌면은 차선 변경은 찍소리도 안 하고 차선 변경 짝짝 하죠. 다른 차들은 이런 속도에서 급차선 변경하면은 타이어 끽끽끽끽 소리 났는데 지금은 뭐 타이어도 피제로 타이어고 4바퀴 제어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밟자마자 그냥 가속 페달 반응이 미쳤다 진짜 이거. 얘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3.8초라고 얘기는 했는데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참고로 폴스타4가 지금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지금 생산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생산이 될 건데 그래서 요 부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폴스타4를 기다리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부산 공장에서 만드는 거 올해 언제쯤 들어오냐, 올해 언제쯤 팔기 시작하냐 뭐 이런 거 저한테도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폴스타 코리아에다가 물어봤더니 올해 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 공장에서 올해부터 만들긴 만드는데 초기 물량은 미국 수출 위주로 일단 먼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미국 수출되는 게 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가지고 잘 안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서는 그게 우리나라 물량으로 풀릴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은 미국 물량부터 먼저 공급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드는 폴스타4를 기다리시는 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면 원산지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그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폴스타4는 일단 부품도 중국산 부품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립 생산하는 곳도 중국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좀 싸죠. 중국의 노동자들은 996이에요. 996.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게 그냥 표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경은 9 to 6 하루에 8시간 딱 맞춰야 되고 그리고 추가되면 추가 근무 수당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이려면은 이 안에 있는 부품 60%를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으로 만들어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가 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산 배터리 일단 들어갈 테고 그거 외에 이제 여기저기서 한국산 부품으로 해가지고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부품 가격이 또 비싸집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가격 자체가 일단 올라가요. 중국 관세와 중국 통관료와 뭐 이런 것들을 더 오버해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지금 중국산으로 폴스타4 가격 매겨놓은 것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폴스타4의 가격을 좀 고려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들어온 건데 하여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아니고 또 가격도 더 저렴하지 않으니까 빨리 지금 살려면 빨리 사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이 제일 싸니까 지금 빨리 사. 폴스타 코리아에서 하는 얘기니까 요거는 100%는 못 믿겠지만 제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 인건비나 우리나라 부품값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래도 이거보다 더 낮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폴스타4가 이 국제적인 가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제일 괜찮은 가격에 지금 딱 매겨져가지고 팔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산업자원부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12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에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는데 폴스타4 듀얼 모터가 해당이 되는 게 휠베이스 3m 5cm 이내인 자동차. 그러니까 이거는 휠베이스가 2995기 때문에 3m가 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형 전기차란 말이에요. 대형 전기차가 아니고 중형 전기차는 전비를 킬로와트 시당 4.2kg를 넘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3.7인가 3.8인가 그래요. 22인치 휠 끼고 퍼포먼스 표 해가지고 인증을 받은 게 3.7, 3.8이야. 그냥 여유롭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4.2를 넘어서려면은 휠을 20인치로 바꾸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효율 쥐어짜고 그러면은 4.2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이런 거 상관없이 올해까지는 보조금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보조금 50% 받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2026년에는 킬로와트 시당 4.2kg 달성을 못해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26년을 괜히 기다렸다가 보조금도 못 받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은 실구입가가 4,500만 원 정도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폴스타4 마음에 드시면은요, 듀얼 모터 마음에 드시면은 올해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폴스타4 듀얼 모터는 합산 출력 544마력, 60몇 정도의 토크가 나와요. 그래서 요 길이 4.8m짜리 전기차를 3.8초 만에 시속 100km로 만들어 준다는데 실제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3.8초인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싱글 모터 모델은 거짓말이 딱 걸렸죠. 싱글 모터 모델은 7.1초라 그랬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6.9초 나와가지고 더 빨리 나왔습니다. 여기도 퍼포먼스 해가지고 이것도 단단하게 해놓고 자 하나 둘 셋. 4.15초. 아, 이 친구들 인간적이네. 4.15초. 제형표상에서는 3.8초라 그랬는데 아저씨 2명 타니까 4.1초. 요 정도면은 도로를 그냥 내가 지배하고 달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기죽을 일이 전혀 없는 가속이에요. 이 정도면은. 자, 그리고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냥 반자율 주행이 그대로 들어가고요. 플러스 뭐 하면은 속도 설정 조금 위로 올라가고 앞차와 거리 감지하고 차선 감지해가지고 운전대 돌려주고 이런 거는 너무 세련됐죠. 주저주저 하면서 돌려주지도 않고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운전대 잡으라 그랬을 때 정전식으로 어느 정도 터치만 하면은 운전대 잡은 걸로 인식을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요 반자율 주행 중에 내가 눈을 막 이렇게 이런 데 보고 있다, 한눈 팔고 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운전에 집중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는 게 이제 여기서 카메라가 나를 보고 아, 이 새끼 자꾸 운전에서 딴짓하네 해가지고 이제 경고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띠리링 띠리링. 7,190만원에 살 수 있는 폴스타4 듀얼 모터.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9,090만원짜리 풀옵션 모델이지만 듀얼 모터만 딱 넣는다 그러면 7,190만원부터 544마력짜리 고성능 전기차를 사실 수 있습니다. EV6 GT보다도 이게 한 등급 더 큰 차예요. 길이가 4.84m에 폭이 2m가 넘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라서 이제 뒷좌석 공간, 이 실내 공간도 상당히 좀 쾌적하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이상 해주고 핸들링이 아주 스포츠카 수준이다. 당당하게 고성능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거든요. 전기차 사실 때 아이오닉 5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뭐 요런 거 외에 폴스타4 듀얼 모터도 있다. 딱 차에서 내렸을 때 이 차가 폴스타인지 뭔지도 몰라도 차가 워낙 근사하게 생겨서 저 차 뭐지? 하면서 하차감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폴스타4 듀얼 모터도 고성능 전기차 중에 꽤 괜찮은 차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폴스타4 듀얼 모터 모델 시승 느낌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